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그 관살에서 두 번째 격, 그 살중 용인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 징의에 보면은 이 살중 용인격은 그 예제를 모두 5개 사주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 예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주와 두 번째 사주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나머지 세 개의 사주는 그 관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사주와 두 번째 사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개의 사주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공부할 사주입니다. 이거 역시 건명이고요. 남자 사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자년 양의해에 태어났죠. 남자가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순행을 하겠죠. 해서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이런 식으로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일간, 이거 일원이라는 말보다는 일간으로 고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진태를 봐야 됩니다. 진태는 일간의 진태만 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 간목의 진태도 같이 봐줘야죠. 그 다음에 이 순패를 보는데요. 이 순패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간끼리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다음에 청간과 지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연주면 연주, 월주면 월주, 일주면 일주, 시주면 시주. 그러니까 주별로 해가지고 이 기둥에 있어서 일간과 치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이 지지의 관계, 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사주팔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순패입니다. 순패. 이 순패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진태는 네 번째 항목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기에서 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 적천수에서도 보면은 사주 보는 방법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통신송에 의해서 사주를 봐라 하고 제일 먼저 통신성을 설명을 해 놨어요. 근데 통신성을 나중에 가면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이 적천수 쓰는 사람도 이 기존의 사주 보는 방법 거기에 그 얽매였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사주 보는 방법이 가장 그 대세를 이뤘던 게 뭐냐 그러면 억강부약이죠. 그 자평진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그 사주본의 대원칙은 억강부약이다. 근데 그 억강부약을 깨부순 게 누가 깨부쉈냐 그러면은 이 적천수에서 깨부쉈다고 보면 되죠. 또 적천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신사를 참고만 했을 뿐이지 그 사주를 보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은 그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기격이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기격이국은 거의 무시를 해버렸다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살중용인격인데 여기에서 살이 중하다 하면은 살이 무겁다 혹은 살이 거듭됐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살이 거듭됐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갑인 해가지고 이 살이 4개나 있죠. 거기에다가 재가 살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살이 중한데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살과 일주를 통관시켜주는 반드시 인수를 써라. 그래서 이 살이 중한 경우에는 인수를 써야 하는데 다행히 보니까 여기 오화 인수가 바로 그 일간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살중용인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를 설하고 씨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토가 생어 인월인시, 무토가 인월 인시에 태어났다. 그랬으니 이 무토는 쇠하고 그리고 목은 성한 상태다. 그런데 최희 기쁘게도 엄청 기쁘게도 좌하 오화 아래 자리가 이것을 그 이제 적천수 징에는 앉을 좌자로 썼는데 앉을 좌자보다는 앉을 자 위에 그 엄자 바이굴 엄자를 해가지고 그 자리좌 좌석할 때 자리좌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적천수 중에는 앉을 좌자를 썼더라고요. 그 아래 오화에 앉아 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생공 유정하다. 생공이 유정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임목생오 하는 게 생하는 거죠. 오화생무토 이것도 생하는 거죠.
이 생하는 거하고 이것은 인로 술 화국에서 술이 빠졌죠. 이런 경우에 성국이라고 하지 않고 공화했다 이렇게 적천수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하고 공화했는데 이게 유정하다. 그래서 정의 바로 말하자면은 중살창왕, 이 물이 지은 갑인 물이 지은 네 개의 살이 창왕한데 1인 가화, 하나의 인이 화할 수 있다. 이 무엇을? 중살을 화할 수 있다. 그렇죠? 오화가 갑인 이걸 전부 다 생하고 공화해가지고 무토를 통관시켜 주죠. 이때 또 적천수 중에는 일인 해가지고 어지린자를 써놨는데 이 어지린자는 도장인자가 잘못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요? 자, 자수지재생임모. 여기 자수는 재가 있으면은 이게 무토가 쇠했는데 재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오충해가지고 인수하고 충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수가 재로서 좋은 이치를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인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자와 오를 인이 딱 통관을 해준다 해서 자생인목 인생오화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해서 자수지재 생인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충오화 자가 오를 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정협 그 정이 서로 돕고 기통관 통관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통관이다. 응?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우선 더욱 좋은 것은 운이 운주 남방화 토 운이 남방화토로 흐른다. 병진 정사 무오 기미 이렇게 중년운이 남방화토로 쫙 흐르죠. 그래서 소위 조등 환갑 일찍이 여기서 환갑에 올랐다 하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시에 합격했다. 임금 앞에서 보는 과거를 전시라고 그러죠. 일찍이 그 전시에 합격을 하고 출사 치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출사 벼슬길에 나가서 이름을 날렸다. 좋은 사주죠.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만약 경인운에 오면은 어떻게 할 건가? 경인운에 오게 되면은 경은 무토생 경금.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해서 갑하고 충을 하죠.
그런데다가 신도 인하고 충을 하죠. 이걸 보고 하늘과 땅에서 같이 충을 한다 해가지고 청극지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극지쟁을 하게 되는데 청극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나 여기에서 진이 수국으로 껴앉죠. 해가지고 이 신의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으나 그렇게 아주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신유운에도 좋지는 않은 운이니 금운이니까 확실하죠. 이 신금은 자 무토의 생을 받아서 신금은 간목을 충하지는 않죠. 극제는 합니다만은 같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약화가 되고 이 유금은 자수를 생하고 자수가 다시 임목을 생하고 임목이 다시 오화를 생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으나 이런 작용이 생겨가지고 큰 화는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자, 다음 사주, 이 사주 역시 검명이고 기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검명이 음의해에 태어났으니 대운이 역행을 하겠죠. 대운이 역행을 하고 일간이 무토이다. 여기도 간으로 고치자고요. 일간이 무토이다. 그리고 나머지 진태는 제일 마지막 여기에서 설명이 됐고 순패는 또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이 됐다. 그리고 격의 희기를 보자면은 제자약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도 살이 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있고 여기 해수가 있는데 해수는 인해가 합해가지고 같이 목으로 화했기 때문에 여기도 사르세가 강하죠. 강한데 이 사주는 그 일간이 앉은 자리가 자수, 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아주 나쁜 사주는 아닌데 그래도 전 사주에 비해서는 이 사주의 짜임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해놨나 한번 이 사주를 보시자고요. 자, 차조관격국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서 격국을 보건대 사승전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명조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낫다고,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자, 이명조인 즉 차즉 인좌장생, 인수가 장생이 돼가지고 이 병화를 인목이 싣고 있죠. 그 천부지재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전사주를 보면은 전즉 인봉재충, 어? 이 인수가 이 자수를 만나서 충을 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전 사주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냐? 부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전사주는 전즉 좌하인수, 일간이 아래 인수에 앉아 있고 양인 두 인수가 7살인데, 양인 7살인데 계래 생공, 모두가 그 7살 모두가 오화하고 생화하고 공화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일주가 온고하다 그랬습니다. 일주가 편안하고 견고하다. 그런데 차즉 이 사주는 제좌일하, 제가 일간 아래에 앉아 있고 반거 생살, 어? 오히려 가서 살을 생하고 있다. 어? 반거 생살한다. 이것은 조주 위학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하은주, 우리가 그 고대, 동북아의 고대를 하은주로 그린 사람들 중국 역사라고 그러는데 중국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하은주 중에서 그 주나라의 마지막 왕을 이 주라고 그럽니다. 이 주의 폭정이 아주 심하죠. 어? 그래서 그 폭정이 심한 주왕을 도우니 이것은 거의 학살에 가까운 것이다. 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살이 물을 한 칸 건너서 돕는 게 아니라 이 살이 무토 일주를 학살하고 있다. 아주 안 좋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전 사주가 이 사주보다 좋아 보이는 건데 사실상 이 사주가 전 사주보다 아주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지, 게다가 운주 서북,
운이 서북으로 달린다. 북서로 달린다고 해야 맞겠죠. 여기 해자축이 북이고 여기 신유술이 서니까 서북으로 달린다. 서북으로 달리면은 이 병화가 힘을 얻지를 못하죠. 이 병화 인수가 여기에서 용신이 되는데 이 병화 인수가 힘을 받으려면은 운이 동남으로 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도 전사주만 못한데 운도 전사주에 비해서 좋지 않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무오년 중향방 그랬습니다. 자, 이때 무오년이 어느 해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운 이 대운쯤 어디쯤 되겠죠. 이 대운쯤 어디쯤 되겠는데 그때 무오년에 지방시에 합격을 했고 기미년에는 진사시에 합격을 했다. 차양년 이 두 해는 무오년이고 기미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비겁이 방신을 한 것이다. 비겁이 방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방신은 도울 방자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몸을 도운 거고 일간을 도운 거고 또 충거재성 이 재성을 충거했다. 이 무오년은 좌오충이 돼가지고 이 재성을 충거했다. 그러니까 비겁이 방신을 하고 비겁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가 되겠죠? 오가 방신을 하고 그러고 또 오가 재성을 충거한 그 오묘한 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오가 와가지고 자를 충거를 했다 하는 것보다도 이 병화를 도왔다. 충하고 합이 같이 있을 때는 선합충망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해서 합을 먼저 하고 충을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인호합을 해가지고 이 병화를 돕기 때문에 인수가 힘을 받아서 이 갑의 생을 받고 더욱 그리고 무토를 생한 그런 덕이지. 여기에서 설명한 비겁이 방신하고 재성을 충고한 그런 오묘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문에는
극병괴인. 이문이 임수극병화를 하니, 임수극병화를 하니, 이것은 이 인수를 괴인한다. 인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외간조회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이 정외하는 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고 조회록이다 그러니 만날 조자고 그 다음에 회록은 이건 뭐냐 화재를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록은 화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아버지의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러고 화재를 만났다. 수룬에는 이 술은 여기 이 임술에서 이 술은 있죠. 이 술운에는 인호술 해가지고 인과 술이 화를 껴안는다. 인수를 껴안는다. 화를 껴안는다. 해서 병화를 돕는다. 그래서 술은 공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해서 수초유생색 그 비록 약간의 생색이 있었으나 역시 춘월초하이다. 봄날에 가을꽃이 핀 격이다. 그 봄날에 가을꽃이 혹시라도 핀다고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빨리 지겠죠. 그리했다. 그러니까 크게 생색은 했지만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래 앞으로 오는 신유운 중에는 비록 목다 금결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많으니 이 신유가 이지러진다. 그 목다 금결이라고 하나 설토생수 토를 설에서 수를 생하고 그러고 병과 신이 합해서 화해도 수가 되고 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거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합거병화 그랬으니까 화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지에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과 유가 있기 때문에 화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병화가 제거된다. 그래서 재화 기능 면야 그랬습니다. 그 재앙과 화를 어찌 면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임수룬에서 아마 사주를 봤다고 보여지죠.
이것은 미래로 해서 신유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재앙과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고 선생이 이 사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제자 약살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세 개의 사주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